자, 생활과윤리 모의고사 만점 대비 기출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프린트 6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즘에는 의, 식, 주에 관련된 윤리적 입장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인간에게 윤리적으로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주제인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볼 노브라고 하는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거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한 학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도 1, 2, 3, 4, 5번에서 선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정답률도 높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집 밖에 세상에서만 평화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평화와 안정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고요. 집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두 번째, 거주의 참된 의미는 체험이 아닌 장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떤 장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여기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체험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세 번째, 집에 거주한다는 것이 자기 삶의 중심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내용도 지금 여기 그대로 찾을 수가 있어서 3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4번이나 5번의 내용도 제시문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안 와도,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 완전히 단절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서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62번 문제. 이번에도 올바른 소비의 내용인데 우리 이것도 의식주의에서 배운 적이 있죠? 소비 문제. 올바른 소비는 소득의 범위 내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욕구를 충족하는 것. 이러한 소비는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재화를 선택하는 합리적 소비. 을은요, 올바른 소비의 개념을 좀 다르게 정의하는데요. 자신의 욕구와 더불어 미래 세대의 욕구도 고려해서 환경, 인권, 정의 이런 것에 소비가 이제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을은 윤리적 소비.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갑은요, 이제 옳은 것 고르는 거니까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옳은 것. 합리적 소비는 소비의 효율성이 아닌 욕구 충족만을 강조한다. 라고 하면 효율성을 따져야 됩니다. 최소 비용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방금 읽었기 때문에 읽은 내용을 이렇게 바로 제시문과 선지를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갑은 타인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유행에 따르는 소비를 강조한다. 지금 여기 갑의 내용만으로는 지금 유행에 따르는 소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을로 내려와서 을은 윤리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소비를 강조한다. 라는 내용이 지금 여기 미래 세대의 욕구도 고려해야 된다. 라는 내용하고 같은 의미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을은 공동선보다 개인의 선호를 우선시하지 않죠. 공동의 선을 중시하고요. 5번, 갑을은 편익의 극대화가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63번, 갑을 사상가들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먼저 볼게요. 우리가 지혜를 알려고 한다면 영혼만을 사용해서 그 삶을 자체를 바라보아야 된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돼서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플라톤이겠죠. 을,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에 믿음에 익숙해져야 된다.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감각이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 그래서 우리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지난 첫 번째 중간고사의 생명윤리 단원에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서양의 죽음관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죽음 이후에 영혼의 활동이 정지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는 네,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되니까 긍정이라고 대답하는 건지 먼저 정답을 같이 찾아볼게요.
둘 다 긍정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부정이 나오면 이제 두 번째 선지로 넘어가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죽음 이후의 영혼의 활동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1번에서 플라톤이 이미 X. 그 다음 2번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필요가 없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선지인데 항상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죽음을 이제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말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어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죽음은 지금 여기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죽음은 감각의 소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없어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에피쿠로스의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죽음 이후 세계랑 현실 세계는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에피쿠로스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죽음은 이제 4번 참된 진리의 인식을 방해하는 계기가 아니라 그 참된 지식,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5번째,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면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 고통을 감내하라는 표현은 플라톤도 에피쿠로스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꼭 알아둬야 되는 선지 2번을 암기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64번 문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주제 수업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주제 수업은 어떤 내용, 이제 과학자의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항상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내용을 이제 문제 형식만 바뀌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있구나라고 알아두는 것이 이제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고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네, 기업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이야기도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66번 문제를 다 많이 틀렸는데 같이 한번 선생님하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갑을 사상가의 입장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성향성을 지니고요. 모든 공동체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성되며 최고의 공동체는 바로 다름 아닌 국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억나나요? 주제 수업 시간에 사회 계약서를 배우면서 국가는 자연이 발생한 것이다. 가족, 사회,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게 순서 말하는 건데 가족, 사회, 국가의 순서로 발달해서 최고의 공동체는 바로 국가이다 라고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입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생명 보존과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통치할 권리를 하나의 합의체에 완전히 양도하기 때문에 자연 발생설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발생설이죠. 이 아니라 을은 지금 똑같이 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계약서를 배우는 단원에서 국가는 자연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자연 발생설의 입장과 아니다. 사람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계약설이다 라는 입장 두 가지를 배웠었는데요. 그거랑 관련된 선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론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고요. 선생님이 수능 주제로도 번호를 매겨놨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갑.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인 본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너무 쉬운 말이죠. 정치적 본성.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본성. 그래서 가족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얘기하는 자연 발생설의 입장 맞고요. 갑. 국가는 구성원이 도덕적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된다. 최고의 선을 이루도록 하는 도덕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관을 좀 지어보면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
주의자이면서 이제 덕 윤리학자고요. 고대 덕 윤리학자, 그 현대 덕 윤리학자인 맥킨타이어에게 영향을 준 고대 덕 윤리학자, 그리고 자연 발생설, 그러니까 국가가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국가는 인간의 자기 보존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형성된다. 네,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명 보존과 평화를 위해서 통치할 권리를 사회에 계약합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4번이고요. 너무 쉬운 선지예요. 가불은 국가에 대한 의무가 동의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보는 입장은 바로 사회계약설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동의한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잘했고요. 옆으로 넘어와서 한쪽에 2문제씩밖에 없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67번의 문제랑 내려와서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68번의 문제도 여러분이 읽고 이제 67번의 문제는 예술의 상업화여서 풀 수가 있고 68번은 이제 동양 문제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68번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인 얘기 나오면 유교, 불교, 도교에서 인 좋아하는 유교의 내용이고요. 하루라도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지 않으면 천하가 인으로 기여할 것이다. 네,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나의 사상이 지금 나가 글씨가 빠져 있는데 밑에 날 덜고 또 덜어내면 무의에 이르게 된다. 천하를 차지하는 것은 일거리를 없애기 때문 무의를 강조하는 바로 도가의 사상입니다. 그럼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야 돼서 가는 자신을 닦아서 타인을 편안하게 할 것을 강조합니다. 수기, 치인, 자신을 먼저 수양해야 되고요. 가는 사적인 욕망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할 것을 강조한다. 그대로 나와 있는 문장이죠. 극기복례라고 해서 공과 사가 있을 때는 공적인 것을 더 이제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천하를 얻기 위해서 도가에서는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분별적 지식은 지금 도가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데 분별적 지식 얘기해 볼게요. 뭐 차별, 분별, 구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위적인 것이라고 보면서 도가에서는 전부 부정합니다. 남녀의 구분, 죽음과 삶의 구분, 그 다음에 뭐 지위가 있고 낮음 이런 것들의 구분들이 전부 다 인위로 온 것이라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다 없는 무위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번 인위는 강제적인 것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야 되고요. 가나는 수양을 모두 강조하고요. 덜어내는 수양 여기 있잖아요. 없애는 수양, 덜어내는 수양을 해야 돼서 이상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성인군자 이제 유교에서 그 다음에 도가에서는 지인 이런 거 있었죠? 기억날 거예요. 중간고사 때 배웠지만 기억을 되살려서 꼭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유교 문제는 이렇게 3점짜리로 또 배당이 되기도 하니까 유불도의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선생님이 들려준 내용을 들으면서 이 선지 옆에다가 여러분이 글씨 쓰는 거 선생님이 지난번에 알려준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출제 의도, 이 해설은 굉장히 설명이 짧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맞아 하면서 쉽게 읽히는 내용이고 여기를 또 이제 밑줄 그면서 한 번 더 공부를 한 다음 이 중에 모르는 것이 생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무욕과 무지의 삶 이거 뭐였지?
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질문을 하면 여러분의 실력이 점점 이제 쑥쑥 늘어나면서 다른 친구들이 문제를 물어봤을 때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제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 진도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